예, 세 번째 유형 및 시간 및 상태 관련된 보안 약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및 상태의 첫 번째 보안 약점은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검사 시점하고 사용 시점, 타임 오브 체크, 타임 오브 유즈. 검사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이 리소스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그 시점하고 실제로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시점, 약간의 그 찰나의 부분에 이 리소스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안 약점이고요. 안전하지 않은 이 코드는 멀티스레드 환경, 두 개의 그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멀티스레드 환경을 상정을 하고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정 파일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특정 파일에 접근을 하는 스레드하고 특정 파일이 삭제를 하는 요 두 개의 스레드가 이제 구현이 돼서 돌아가는데요. 해당 스레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시켰을 때 C 같은 경우는 빈 스레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프로세스도 멀티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이상의 다중 프로세스 혹은 두 개 이상의 다중 스레드 멀티 스레드 환경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실제로 소스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딜리트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스레드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순서가 지금처럼 액세스를 하는 요 스레드가 수행이 되고 나서 딜리트를 하는 이 스레드가 수행이 된다라고 이 순서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레드나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멀티 스레드나 멀티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수행된 이 스케줄링을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가지고 운영체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이 코드에 있는 순서대로 전체적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스레드를 쓰지 않고 한 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수행이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딜리트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딜리트 다음에 액세스 요 스레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액세스가 실제로 수행되고 나서 딜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두 가지가 액세스가 수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딜리트 스레드가 실행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어떤 게 먼저 수행이 완료가 된 이후에 다음 게 수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병행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파일을 이용을 하는 액세스 했을 때 순간하고 이 액세스를 한 다음에 뭔가 리드를 한다든가 라이트를 한다든가 시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이 딜리트 스레드가 실행이 되면서 해당 파일을 삭제를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자원,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스레드가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을 때 운영체제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임계 영역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하죠. DBMS 같은 경우는 해당 특정 리소스나 컬럼에 접근을 했을 때 보통은 트랜잭션을 잡고 이렇게 트랜잭션을 잡고 작업을 하죠. 아니면은 뭐 락을 건다든가 이런 식의 기법들을 이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리소스, 동일한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프로세스나 아니면 스레드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전한 코드에서는 동기화를 시킵니다.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해당 작업이 일어났을 때 스레드 함수를 동기화 시켜가지고 동시에 특정 리소스에 동시에 수행하는 것들을 방지를 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크로나이즈를 이용해서 해당 스레드가 실행되는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들을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료되지 않은 반복문 혹은 제기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종료되지 않은 반복문이나 제기함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무한 루프를 이야기를 하죠. 특정 순환문에서 이 순환문 안에는 당연히 어느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탈출하는 탈출 구문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탈출 구문을 타지 못하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제기를 한다든가 제기함수를 계속 타고 자기를 호출 반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while이나 for을 통해서 계속 반복문을 통하는데 여기에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하고요. C 코드를 예제로 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제기함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요 함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어떤 입력값 정수형 입력값을 가지고 요 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리턴을 할 때 그냥 특정 값을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리턴할 때 요 값이 자기 자신을 다시
요 인트 수를 하나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또 값을 하나 줄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출할 테고, 또 값을 하나 줄여가지고 호출할 테고, 호출할 테고, 호출할 테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요 리턴하는 게 리턴 값이 계속 그냥 단순하게 탈출하는 리턴 값은 없고, 이 리턴 값에 들어가는 게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 재기함수로 리커시브하게 계속하는 호출하는 값만 들어가 있고, 실제로 어떤 특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탈출하는 구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코드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동일하고요. 여기 동일한데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로직상 입력된 정수값을 인티저값을 하나씩 계속 줄여가면서 리커시브하게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어느 순간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는 즉 조건을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어느 순간에는 이 값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계속 값을 하나씩 줄여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리턴을 하도록 이렇게 재기함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문을, 탈출 구문을 추가를 해주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에러 처리 관련된 유형입니다. 에러 처리의 첫 번째 보안 약점은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여기서는 키워드는 그냥 요 입세션 발생했을 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입세션 시에 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부 정보들, 스택 정보들이 그대로 화면에 노출이 됩니다. 공격자에게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라든가 아니면은 요 힌트들을 이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어떤 값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불필요한 정보들을 공격자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코드에서는 특정 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값을 그 프로그램 내부 정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로그로 이렇게 남기도록, 별도 로그로 남기도록 이렇게 최소 정보만 로깅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요거를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류사항 대응 부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입세션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트라이 값에다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코드들을 다 넣어놓고요. 뭔가 예외가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캐치 부분이 있는데, 트라이 캐치 블록은 있는데 현재 보면은 캐치 블록만 있고, 실제로 캐치 블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수행을 하는 코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캐치 구간에서 예외를 처리하는, 예외에 관련된 오류를 수행을 하는 이런 구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사항 대응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안전한 코드로 붙이게 되면은 트라이 블록이랑 캐치 블록 있고, 캐치 블록 안에는 어떤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들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적절한 예외 처리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라이 캐치 관련된 예외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트라이 블록이 있고, 그리고 캐치 블록이 들어가 있어요. 캐치 블록에 캐치를 하는 요 입세션 항목을 보니까 지금 입세션 2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세션을 처리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입세션으로만 처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예외가 다 여기서 다 처리가 됩니다. 입세션에 뭐 자바 같은 경우는 IO 관련된 입세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디바이드 바이 제로, 숫자 관련된 0으로 나눴을 때 발생된 산술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논리적인 예외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예외들을 그냥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입세션으로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세분하게 관련된 예외들을 명시적으로 이제 세분하게 처리할 수가 없고, 이 안에서 광범위한 예외 클래스를 이용해서 잡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그런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각각의 요 트라이 구문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트라이 구문 넣지 말고,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트라이 구문으로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일 열기에 관련된 캐치를 잡아서, 트라이를 잡아서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은 요거는 뭔가 파일 열기 오류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쓸 때 또 캐치 블록을 잡아서 트라이 블록을 잡아서 캐치 블록에서는 C 관련된 부분을 처리해주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혹은 요 트라이 구문을 이렇게 트라이 구문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방어를 하든가, 아니면은 캐치를 여러 개로 입셉션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지 않고 IO 입세션, 아니면은 아까 했던 수학 연산 관련된 입세션 등등등 여러 가지 입세션들을 캐치를 여러 군데로 써가지고 여러 가지 입세션으로 가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입세션들을 이렇게 캐치 구문에 하나의 캐치 구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입세션이 발생하는 세부적으로 캐치 구문을 써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드 오류 관련된 유형이고요. 코드 오류의 첫 번째 보안 약점은 널 포인터 역참조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널 포인터 역참조는 어떤 변수값이 이렇게 변수값이 널로 선언이 된 경우에 널로 이렇게 선언했어요. 특정 변수에 대해서. 근데 이 널로 선언했을 때 나중에 이 변수값을 사용할 때 널로 한번 선언이 됐었기 때문에 이 값에 특정 값이 채워져 있는지 계속 널인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고, 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널 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직 이 값에 어떤 게 들어갈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널로 선언을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이 변수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변수 안에는 널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안 되고 특정 값이 결정이 돼서 할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할당이 돼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 널 값이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안전한 코드로 바꿔서 한번 널로 선언된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널로 선언된 변수에 대해서는 해당 값을 비교를 한다든가 사용을 했을 때 이 값이 현재도 널 상태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로직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자원 해제입니다. 이 부적절한 자원 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리소스를 할당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이 리소스를 다 사용한 다음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리소스 사용 끝난 이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고 해제를 하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 어떤 리소스에 대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힙 영역을 사용하는 메모리 쪽, 메모리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힙으로 선언을 하고 사용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릴리즈 해제하지 않으면은 요 메모리 영역을 그대로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 현상,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잡아먹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자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힙 메모리 이렇게 잡아놓고 릴리즈 안 해줘도 실제로 가비지 컬렉터가 이게 마이너 컬렉터를 하든 아니면은 메이저 컬렉터를 하든 어쨌든 가비지 컬렉터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제해 주긴 하는데요. 요 가비지 컬렉션 수행하는 것 자체도 가비지 컬렉션도 자주 수행이 되면은, 특히나 이제 메이저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또 오버헤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단에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한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사용이 끝나면은 명시적으로 이제 릴리즈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안전하지 않은 자바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스트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열었는데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떤 작업들을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파일을 클로즈를 해주고 있어요. 릴리즈를 분명히 해제를 했습니다. 사용을 다 한 이후에 이 자원을 다시 반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반환을 해주는 부분이 이 트라이 구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작업을 막 수행하다가 만약에 입세션이 어떤 작업을 하던 중에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요거를 타지 않고, 요 클로즈를 해주는 걸 타지 않고 바로 캐치 구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외 처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 클로즈를 타지 않고 그냥 예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요 변수는 여전히 요 파일 리소스를 잡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라이 블록 안에서 어떤 리소스를 이용을 했다, 파일 리소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거를 이 트라이 블록 안에서 클로즈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입세션이 발생하더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타게 되는 이 파이널리 안에다가 이렇게 클로즈를 위치해주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얘가 발생을 해서 이쪽으로 캐치 쪽으로 점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파이널리 구문 안에서 마지막으로 요 아웃이라고 하는 요 리소스를 반환을 하고 종료가 되도록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트라이 구문 안에
이렇게 자원 해제하는 구문을 넣지 말고 트라이 구문 말고 파이널리 구문 안에서 자원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해제된 자원 사용입니다. 해제된 자원 사용은 아까처럼 이렇게 리소스를 이용을 한 다음에 이거를 뭐 클로즈 시키든가 릴리즈 시키든가 메모리 같은 경우 프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 해제를 한 이후에 다시 그 리소스를, 그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C코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멜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동적으로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했습니다. 버퍼 사이즈라고 디파인된 요 용량만큼 템포 쪽에다가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했고요. 어떤 작업들을 쭉 하고 나서 프리를 시켰습니다. 릴리즈를 시켰는데, 근데 요 릴리즈를 시킨 이후에 분명히 메모리 동적으로 할당받았던 메모리를 반환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적 메모리를 해제한 이후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메모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이거는 이미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메모리 영역을 반환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프로그램 혹은 다른 프로세스가 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엉뚱한 값이, 예상하지 못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최종적으로 메모리를 해제하기 전에 모든 기능들을 다 이용을 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프리를 시켜가지고 릴리즈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변수를 이제 정의만 하고 내가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일단 어떤 데이터 타입이나 이렇게 해서 일단 선언을 하게 되죠. A, P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 이 변수를 이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여기다가 값을 할당을 해줘야지 비로소 그때부터 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하지 않은 C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X하고 Y라고 하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스위치에 들어오는 값이, 입력값이 0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을 하게 되고요. 1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폴트인 경우에는 x에다 1 값을 넣고 종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문을 타게 된다고 하면은 x, y 값이 선언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종결적으로 0이나 1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x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이 됐을 거예요. 근데 y라고 하는 변수에는 값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만 되고 할당되지 않은 요 y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y라고 하는 초기값이 선언되지, 이 초기값이 이렇게 할당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선언을 할 때 요 x, 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 아예 초기화를 시켜서 초기값을 할당을 하고, 그 이후에 스위치문을 태우게 되면은 일단 이 스위치문을 통해서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요 값이 할당되지 않은, 초기값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들은 방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에 관련된 보안 약점이고요. 여섯 번째 보안 약점 유형 캡슐화 관련된 항목입니다. 캡슐화의 첫 번째 보안 약점은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관련된 보안 약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멀티프로세스나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싱글톤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도 싱글톤 패턴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싱글톤이라고 하는 항목은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스레드에서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 이거를 정적 변수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다른 값, 어떤 값에서든지 공통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지정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자바 코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당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이 값을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커런트 페이지 값이 지금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거를 이용을 했을 때 이 값이, 예, 이 사용자가 이 컨트롤 첫 번째 프로세스가 첫 번째 스레드가 지정한 값을 두 번째 스레드가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한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스레드에서 이 값을 이렇게 변환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필요한 값을 저장해 놨을 때 두 번째 스레드에서 이 값을 마찬가지로 접근해서 쓰려고 하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값이 아니라 첫 번째 스레드가 설정해 놓은 이런 값들을 호출할 수 있는,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이제 커런트 페이지 각각 스레드나 각각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값들을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역 변수로 이렇게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각각 스레드 혹은 각각 프로세스에서 자기만의 변수 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 게 안전한 자바 코드로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나 동시 접속을 하는 뭐 스레드라든가 아니면은 다중 프로세스라든가 각각의 스레드에서 사용되는 여기서 서로 모두 다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레드가 혹은 이 프로세스가 고유하게 사용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하게 사용되는 값들은 이거를 지역 변수로 글로벌 변수가 아니라 지금 자바에서는 이 멤버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각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이제 또 같은 이제 비슷한 여기 이제 아까 살펴봤던 그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요게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스 컨디션 경쟁 조건 같은 경우는 동일한 리소스를 검사하는 시점하고 사용하는 시점에 서로 다른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보안 약점이었고요. 잘못된 세션에는 정보 노출 같은 경우는 서로 각기 다른 항목에서 자기 고유한 값을 이용을 해서 고유한 값을 이용해야 되는 이 변수가 고유한 지역 변수가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되는 변수로 지정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보안 약점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험 문제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소스 코드를 그냥 뭐 암기를 하셔도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만 엄밀하게 의미로 봤을 때는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항목하고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 항목하고의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개발 소스에서는 이제 운영단으로 뭐 스테이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환경으로 이관하기 전에 개발 환경에서 이제 구현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버그 용도로 디버깅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식으로 디버그 코드들을 입력을 해놓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디버깅 용도로 해놓은 코드는 이제 운영 환경으로 이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뻔한 내용이다. 뻔한 내용인데 디버그 코드는 이제 개발하는 동안에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운영 환경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관련된 디버그 코드들은 모두 다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자바 코드인데 해당 자바 코드에 아마 클래스가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에 요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의 진입점이 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죠. 일반적으로 이제 와스나 웹개발 환경에 사용되는 이제 와스 환경에서는 요 메인이라고 하는 요 진입점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요 와스에서 실제로 와스나 아니면은 혹은 이 관련된 개발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게 실행이 되면서 사용자가 개발한 각각 이제 클래스들은 실제로 실행 런타임 환경은 요 프레임워크나 와스가 되는 거고요. 와스나 아니면 프레임워크나 뭐 컨테이너가 될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구현하는 형태는 다 이런 식의 클래스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프레임워크가 가져다가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쓰는 이 로직 안에 이 프로그램 진입점, 이 프로그램 진입점인 메인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 단독으로 돌아가는 스탠더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 모듈만 가지고
해당 모듈만 실행 어떤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의 언더서가 아니라 이 모듈만 가지고 이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어떤 바이 테스트 이런 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말 그대로 디버그를 하기 위한 용도로 나왔던 건데, 이게 만약에 개발 환경이 아니라 운영 환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독 진입점이 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진입점이 되는 메인 함수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클래스만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디버그용 그런 코드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세 번째 보안 약점입니다. 캡슐화의 세 번째 보안 약점이고요.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같은 경우는 어떤 입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 메시지 사용자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노출했을 때 그 정보 자체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안전하지 않은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이 입세션에 대한 get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직접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이 오류 메시지 내용을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로그 형태로 이렇게 떨구도록 로그에다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좀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C샵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DB 커넥션을 수행하는데 요 정보가 오류가 발생하면은 콘솔로 지금 커맨드 형태의 라인으로 텍스트 라인으로 표시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요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그냥 DB 커넥션 에러가 발생했다 이렇게만 출력을 하면 되지, 실제로 이 시스템 내부 정보를 사용자한테 출력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캡슐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번째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하고 유사한 항목이 에러 처리 유형의 첫 번째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보안 약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안 진단 도구를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약점이 에러 처리에 있는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하고 그리고 캡슐화에 있는 그 두 가지 약점이 모두 다 한 줄에서 동일한 라인에서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의미는 거의 유사해요.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딱 구별짓기 위한 그냥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뭐 이걸 두 개를 같이 내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개발 보안 가이드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에러 처리에 있는 에러 처리 유형에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아까 이제 이 키워드가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던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거를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사용되면은 에러 처리에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캡슐화 쪽에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같은 경우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쓰지 않고 입세션의 get 메시지 혹은 C샵에서는 해당 커넥션 스트링 정보를 출력하는 형태의 예제 코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의미 자체는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 방법도 좀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 내용이고요. 자바에서 뭐 자바뿐만은 아니지만 접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퍼블릭이라든가 뭐 프라이빗이라든가 이런 이제 접근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해당 클래스에 있는 멤버에 접근하는 것들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전하지 않은 코드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이 멤버 변수가 컬러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접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접근 제한이 걸려 있는데 지금 요 컬러라고 하는 요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요 함수에 요 메소드에 리턴 값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은 어느 클래스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 컬러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해놨지만 퍼블릭을 통해 가지고 반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으로 제한을 한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아무리 선언해놨어도 퍼블릿으로 통한 이 선언된 요 퍼블릿 함수를 요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참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퍼블릿으로 이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이 컬러라고 하는 요 멤버 번수를 그대로 요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요거를 세이프 어레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레이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 프라이빗은 그대로 프라이빗대로 유지를 하고 세이프 어레이라고 하는 별도 이 배열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 요거는 이제 요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앞에 살펴본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완전하지 않은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요 배열을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요 set 데이터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요. 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set 데이터를 통해서 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요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배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요 데이터라고 하는 요 배열을 그대로 프라이빗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요 메소드에서 이 값을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 요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참조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참조를 하는 게 아니라 값을 복사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값을 프라이빗 배열에 활동을 해가지고 요 프라이빗 멤버로 접근 권한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퍼런스하고 밸류 요거는 차이점은 알고 요거는 레퍼런스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레퍼런스에 의한 복사, 뭐 값에 의한 복사, 뭐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에 지정되는 어떤 메모리 주소, 이 변수의 주소를 참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밸류로 값을 복사를 한다든가 참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변수에 해당된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해당 변수 메모리 주소에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할당된 값을 핸들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참조가 아니라 값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API 오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API 오용의 첫 번째 보안 약점은 DNS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DNS 룩업에 의존한 보안 결정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특정 URL이라든가 아니면은 호스트네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원격에 있는 이 정보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인데요. 우리가 어떤 URL이나 호스트네임을 통해 가지고 특정 서버에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a.com 이라고 하는 요 서버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a.com 이라고 하는 서버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이 내부적으로는 이 a.com에 해당하는 IP 주소 1.1.1.1이라고 할까요? 요 DNS 지리를 통해서 a.com 이라고 해당하는 요 호스트네임에 해당하는 이 IP 주소를 얻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를 얻어와서 실제로 접근하는 거는 이 IP 주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IP 주소는 한 단계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해당 동일 네트워크 안에서는 결국엔 다시 맥오데스로 ARP 프로토콜을 이용한 맥오데스를 이용해서 해당 네트워크 카드에 접근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호스트네임이라든가 URL을 써가지고 어떤 리소스에 접근한 서버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는 이 호스트네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IP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DNS 지리를 통해서 이 IP 주소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 정보는 언제든지 조작이 될 수가 있죠.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지 않은 코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특정 주소를 사용을 이런 식으로 trust.com 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 접근을 해서 어떤 정보를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trust.com 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trust.com에 해당하는 요 IP 주소가 정말로 trust.com의 IP 주소가 아니라 변조된 혹은 조작된
다른 악의적인 사용자의 IP 주소로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DNS 캐시를 조작한다든가 아니면은 질의에 대한 응답문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 IP 주소가 아닌 악의적인 IP 주소로 응답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에 대한 통신을 할 경우에는 접속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도메인 그 URL이라든가 호스트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IP 주소를 직접 하드 코딩을 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DNS를 질의를 통하지 않고 IP 주소를 그대로 이용을 하드 코딩해서 사용하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뭔가 좀 현실이랑 좀 맞지 않는 좀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일단 개발 보안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 서버랑 통신을 하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어떤 호스트네임을 갖지 않은 서버들 간에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별로 좀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근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만약에 이 서버에 해당 서버에 IP 주소가 뭐 이중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별도로 뭐 L4를 따라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환경이 변경되게 되면은 여기 소스 코드를 다시 또 다 변경을 해주고 컴파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일단은 가이드에서는 어떤 DNS 정보를 이용해서 DNS 질의를 통해 가지고 서버 주소를 갖고 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API 사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약한 API 사용은 그 취약점이 알려진 이런 함수나 아니면은 메소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취약한 API 알려진 것들 대표적인 게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스트링 문자들, 스트링 캐시라든가 카피라든가 그리고 스트링 엔캐시나 스트링 엔카피. 요 스트링 캐시나 스트링 카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정 문자열 사이즈를 어떤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복사한다든가 덧붙인다든가 했을 때 그 사이즈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선언되어 있던 변수보다 이 문자열 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데이터를 덧붙인다든가 해서 메모리 경계값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 엔카피나 스트링 엔캐시나 이런 n자가 들어가는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값을 복사하려고 하는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데 스트링 엔캐시나 스트링 엔카피 같은 문제점이 이 문자를 복사하거나 덧붙일 때 맨 마지막에다가 요 널값을 붙이지 않아요. 널값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요 그 문자열이 메모리상에서 이렇게 쭉 할당이 돼 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바라봤을 때 프로그램 뷰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고 하는 변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라고 하는 변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라고 하는 변수.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뷰고 이제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냥 연속된 공간일 뿐이지 이거에서 따로 메모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할당이 돼 변수 단위로 할당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널 값을 마지막에 이 문자 끝에다 복사를 한다든가 덧붙이고 나서 널 값을 붙이지 않게 되면은 A, B, C, 여기까지 복사를 했어요. A라고 하는 값이 여기까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값이 D, E 이런 식으로 할당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끝에 A라고 하는 변수 끝에다가 널값을 이렇게 널값을 넣어가지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해당 포인터로 여기 있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A, B, C까지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A, B, C, D, E 쭉쭉쭉쭉 이 뒤에 있는 값이 널 값을 만날 때까지 요 널 값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읽어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를 핸들링 할 때는 항상 문자열 마지막에 널 값을 붙여줘서 요 구분자로 여기까지가 이 변수의 이 문자열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요 n자가 들어간 스트링 n카피나 n카피나 n캡 같은 경우는 끝에 널을 붙여주지 않기 때문에 요 취약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취약한 함수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안전하지 않은 코드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참고로 요 관련된 요런 이제 함수들 같은 경우는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이고요. 그래서 요 C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런 함수들을 언더바 s를 붙인 각각의 함수면들에 언더바 s를 붙인 secure
함수를 이용을 하도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언더바 s를 붙인 함수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 소스 코드가 먼저 소켓을 생성해서 소켓 통신을 합니다. 소켓 통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요 소켓 통신하는 게 8080 아마도 특정 어떤 와스 쪽에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와스나 아니면 웹서버스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 지금처럼 소켓으로 단순하게 소켓 생성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응용 계층에 HTTP 프로토콜로 구현된 형태의 포맷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TCP 혹은 UDP 형태의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메소드 호출을 할 때 소켓을 직접 사용해 가지고 통신하는 게 아니라 이런 HTTP 프로토콜 구조를 요 포맷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URL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억지스러운 그런 좀 코드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의미 자체는 이렇게 HTT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굳이 소켓을 이용하지 말고 소켓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구현하지 말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URL 커넥션을 이용을 해라,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취약한 API 사용 관련된 또 예제 코드 나온다면은 이런 자바 관련된 이런 코드보다는 오히려 C 언어 관련된 이런 함수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다소 좀 길어졌고요. 2017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관련된 변경된 내용하고 그리고 7가지 보안 약점들에 대한 유형들을 소스 코드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